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와우, 테슬라 오늘 7%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전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었죠. 우리 시간 어제 10시 반, 저녁 10시 반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다지 시장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지수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버핏이라도 산 걸까요? 아니면 페라리가 인정을 해서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스터 플랜 3가 발표가 되면 테슬라가 15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에 는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내내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었는데 나스닥만 이제 장 중반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0선은 넘기지 못한 나스닥이었는데요. 자, 오늘 CPI 지수 발표만 보면 오늘 좀 급락을 보여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반도체랑 테슬라의 급등에 나스닥에 반전이 있었고 장이 그다지 많이 하락하진 않았다. 보합권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뭐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전체 종합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전월에 6.5%가 나왔으니까 소폭 둔화한 모습이고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상승폭 둔화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6.5에서 6.4%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예상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월 대비 상승률이 중요하다고 했죠. 0.5%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랑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반등하는 모습. 하지만 직전월에 0.1% 상승이었으니까 상당히 뭐 5배나 넘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 최저금리 수준 오를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자, 오늘 장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복잡한 모습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인 모습 여실히 알 수 있죠. 자, 빨간색과 초록색이 군데군데 막 섞여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나마 밝은 연두색을 띠고 있는 데가 역시 반도체랑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멱살 끌고 멱살 잡고 나스닥을 끌어올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월에는 6.5%의 CPI 지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미국 1월달 CPI는 헤드라인이 6.4% 예상치를 초과했죠. 자, 근원 CPI도 5.6%이로써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 즉 변동성이 큰 지표들은 뺀 거예요. 자, 전년 동기 대비보다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1월달 헤드라인 CPI는 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대비 물가가 0.5% 상승했다는 거예요.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였다는 거죠. 근원 CP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치를 부합하는 CPI가 나왔어요. 자, 전반적으로 0.5%니까 전월 대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나마 테슬라나 이렇게 반도체 영역이 반등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전년 대비 CPI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 6월에 피크한 9%대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뭐 둔화 폭이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월이 6.5%였는데 이번 달이 6.4%였으니까 좀 많이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6%대면 물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물가 둔화 속도가 좀 줄어들었고 물가가 아직도 높다라는 거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전월 대비로도 0.1%에서 0.5%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측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오늘 좀 충격이 그나마 덜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CPI 지수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헤드라인 CPI YOY 기준으로 6.4%가 나왔다고 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은 파란색 막대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문에서 계속해서 CPI 지수 상승률이 높습니다. 자, 대부분 막 한 70% 정도가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전에는 이제 에너지라든지 푸드 뭐 이런 쪽이 높았는데 이젠 서비스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커머디티 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품은 이것밖에 안 돼요. 조금 하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요새 테슬라 차량 가격도 많이 이다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재화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푸드랑 에너지 역시 좀 감소하는 모습인데 특히 에너지가 이 빨간색인데요. 감소폭이 커요. 그래서 많이 감소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서비스 부분에서 지속 높은 게 아직까지 높은 CPI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전에 CPI 지수가 2%대일 때는 서비스가 이렇게 작은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되게 작죠.
자, 이는 인건비 상승과 연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도 좋죠.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그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도 높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CPI 지수가 높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를 더 자세히 부분별로 뜯어보면요. 자, 에너지 가격 작년 6월 달이 빨간색 막대인데 작년 6월 달이 피크였죠. 그때가 9.1%였습니다. 오버럴 CPI, 전체 CPI가. 자, 그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 가솔린이라든지 난방용 뭐 오일이라든지 가스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간색 막대가 아주 길죠. 근데 이게 이번에 1월달 2023년 1월달 CPI를 보면은 이 하늘색 막대가 상당히 줄어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빠졌고요. 자, 여기에 보면 유지드 카라는 말이 있죠. 중고차입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도 작년 6월 대비 많이 빠졌어요. 자, 옷값도 빠졌고 의료비도 빠졌고요. 자, 전기도 빠졌고 집에서 해먹는 뭐 밥도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 가격도 빠졌는데 역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높다는 거죠. 트랜스포테이션, 자, 운송 서비스죠. 아직 운송 서비스, 물류 서비스 부분은 높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외식 비용, 그 다음에 주거 비용, 이런 서비스 관련된 비용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CPI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쉘터, 이게 주거비가 아직도 안 떨어지는 게 좀 의문이긴 해요. 자, 미국의 집값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렌트비죠. 이제 아파트먼트 기준으로 미국의 렌트비 역시 지난 한 6, 7월 달에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쉘터 CPI 같은 경우는요, 한 2년 정도 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먼저 꺾였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는 추세죠. 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쉘터 CPI 역시 향후 한 6개월 이후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쉘터 CPI가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I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는 점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주거비 상승이 이렇게 높았으니까 아직까지 좀 따라간다는 거죠. 이 CPI 지수라는 게. 자, 아무튼 CPI 지수가 그렇게 시장에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올해 미국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질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어떤 게 여기서 나왔냐? 바로 이거예요. 자, 전에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은 5%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이게 확률이 77%였는데,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이 3월달, 5월달 이렇게 두 차례 금리 인상하는 거였어요. 근데 웬걸 6월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 기준으로 이렇게 3번 더 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5%대 이제 중반까지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맥스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확률이 이렇게 제기된 것입니다. 자, 상당히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테슬라 충분히 오늘 급락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례적인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7.51%라는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세가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2억 1,400만 주라는 더 거대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기관에서나 그리고 연기금 뭐 이런데 국가별 연기금에서 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아직도 저가 매수세가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렸다라고는 볼 수 없겠는데, 물론 한 215불 뭐 전고점에서 또 저항을 맞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도 200불대 초반이면은 분할 전 가격으로 뭐 600불대 초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모아가는 모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례적인 급상승에 따라서 뭐 버핏이 산 건가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었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라는 건데, 자, 만약 오늘 테슬라만 올랐으면 그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겠는데, 오늘 엔비디아도 5% 넘는 상승, 그리고 반도체 영역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버핏이 꼭 테슬라를 꼭 집어서 샀다고 할 수 없겠어요. 그리고 버핏 성격상 일론하고 전혀 안 맞다라고 합니다.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랑 굉장히 친하죠. 그리고 빌 게이츠랑 일론 머스크는 또 상당히 지금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은 관계죠.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공매도를 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테슬라를 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매우 신중하고 위험 회피 성향이나, 일론은 정반대라는 거죠. 일론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버핏이 테슬라 주식을 살 일이 없겠다. 버핏이랑 빌 게이츠랑 친하고 빌 게이츠랑 일론 머스크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버핏이 테슬라를 사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요,
테슬라가 15배 이상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 시총은 660 빌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마스터 플랜 3가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15배 상승한 한 10 트릴리언 달러, 10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 마스터 플랜을 보니까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마스터 플랜 3는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때 공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도 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스터 플랜 1이 공개됐을 때가 2006년이었는데 이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4 빌리언 달러까지 금방 올라갔습니다. 금방은 아니네요.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어마무시하죠. 34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게. 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뭐 한 40조 원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생 유니콘 기업이 뭐 1조 달러만 달성해도 유니콘 기업이라고 칭하면서 정말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뭐 40조에 달았다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마스터 플랜 2는 2016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글이 공개되었을 때 이때보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10년 만에 죄송합니다. 10년이 아니네요. 지금 2023년이니까 한 7년 정도죠. 2016년에서 2023년까지 7년 만에 18배가 오른 테슬라예요. 자, 그러면 마스터 플랜 3가 공개가 되는 올해 2023년이죠. 자, 그러면 한 7년 이후면은 정말 2030년인데 지난 7년만 해도 18배가 올랐으니까 자, 이런 추이를 살펴보면 15배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길고 어려운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킨 전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FSD가 로보택시까지 진화가 되면서 그리고 테슬라 보까지 나오면서 ESS 사업도 발전하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매출과 자동차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15배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7%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페라리 CEO 베네데토 비냐가 테슬라를 극찬을 했습니다. 페라리는 뭐 자동차계 루이비통 뭐 샤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품 차량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명품 회사가 테슬라를 칭찬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테슬라 이전에는요, 전기차는 그냥 골프카트에 비견되며 조롱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 이전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등해질 수 있는 실제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로 간주가 되지 않았어요. 전기차라는 게. 테슬라가 나오면서 정말 전기차도 이제 주류에 편입이 될 수 있겠구나, 메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을 확실히 뒤집었다는 겁니다. 페라리 CEO 베네디토 비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기여한 큰 공헌은 그거는 모닝콜이었다. 경정을 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엔딩을 앞당겼고요. 전기차의 혁신과 출발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는 거죠. 자, 테슬라가 있기 전까지는 일이 너무 느리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업계를 뒤흔들자 혁신의 프로세스와 전기차로의 전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그 결정이 가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요, 페라리도 내연기관에서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개발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혁신을 가져왔죠. 딜러를 끼고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유통, D2C라고 하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마진율도 높였고요. 유통 과정에 혁신도 불러일으켰다. 불필요한 거를 제거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극찬이 오늘의 반등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새롭게 또 인도량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40만 대가 넘는 인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올해 인도량은 182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타겟이 180만 대였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수치로 지금 플래닝을 한 것 같고요. 자, 이번 달 1분기 실적이 또 중요하죠. 자, 1월 달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어느 정도 볼륨을 만들어 줘야지, 보여줘야지 테슬라의 지금까지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은 1분기 예상은 43만 2천 대로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좀 더 높은 상황이에요. 기관의 컨센서스가 42만 6천 대니까 한 6천 대 정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 4분기 인도량이 40만 5천 대였고 올해는 매분기 43만 대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테슬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그렇게 또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까봐야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고 내년에 대량 양산이 될 예정인데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뭐 F150 라이트닝, 포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리비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리비안은 뭐 큰 생산량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차량은 되게 잘 나왔지만 뽑아내지 못하면서 많은 판매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드 F150 라이트닝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쉽지만, 그러니까 시험 생산은 쉽지만 역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거, 전기차는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배터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배터리 기술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관 공정, 그러니까 수직 통합을 이뤄내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드는 최근에 F150 라이트닝에 배터리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일시 생산을 중지했다라고 합니다. 배송 전 최종 품질 검사에서 배터리 이슈가 발견이 되면서 지금 생산을 중지를 했고요. 딜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판매가 된다고 해요. 리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포드는 최근 중국 회사죠. CATL 중국 배터리 회사와 함께 3.5빌리언에 달하는 투자를 같이 단행을 하면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시간주에 만들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LFP 배터리 경제성은 높지만 그렇게 에너지 덴서티,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작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테슬라의 ESS에도 이 LFP 배터리가 대규모 채용이 되면서 지금 ESS 판매량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안점은 포드와 같은 경우는 이런 배터리 생산 회사를 함께 끼고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완벽하게 생산할 수 없다는 게 이번 이슈를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고요. 테슬라는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화재가 간간히 발생이 되고 있지만 제가 전에 방송에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가 훨씬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화재 비율도 더 많다라고 했죠. 그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포드 CEO 짐 팔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고, 올해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중추적인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뭐 테슬라에게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F150 라이트닝과 비교가 되면서 비교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통해서 상당히 사이버 트럭이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